토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호남 지역에 많게는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광주 전남의 주요 식수원 저수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때 20%가 무너진 동복댐 저수율도 이번 비로 30%를 회복하면서 제한급수 위기를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올해 농사를 걱정하던 농민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비 소식이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입니다. 한때 물이 빠져 바닥을 드러냈던 동복댐에 다시 물이 들어찼습니다.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동복댐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전남 화순 지역에 140mm의 비가 내리면서 동복댐 저수율이 21.2%에서 28.7%로 하루 만에 7.5%포인트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루에 0.1%씩 줄던 저수율을 감안하면 75인치 수돗물이 하루 만에 채워진 셈이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댐으로 물이 계속 유입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내린 비로 동복댐 조수율은 30%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올해 제한급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메말라 있던 농가 밭도 오랜만에 단비에 초록빛을 띠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농민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기 전에는 안 자랐죠. 작물이 안 자라. 비가 안 오면 물을 줘도 안 커요. 그러니까 비를 맞아야지 이거 많이 자라. 특히 물이 많이 필요한 모내기철을 앞두고 이번 비는 농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이번 비에 참 우리 농민들 마음은 상당히 흐뭇합니다. 올 여름철 가뭄을 걱정 안 해도 이제는 뭐 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서 새까맣게 타들었던 광주 전남 주민들의 근심도 이번 비가 말끔하게 씻어줬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 전남 지역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바람에 넘어진 가로수 때문에 아파트 정전이 일어났는가 하면 도로와 농경지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불빛 한 점 없이 아파트 단지가 온통 캄캄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북구 삼각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삼각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의 전기가 끊겨 주변 770여 가구가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있었던 시민들은 정전이 발생에 놀라고 냉장고도 작동하지 않는 등 휴일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스파크가 크게 튀면서 저희 집에 이제 건조기 때문에 화재가 난 줄 알고 저는 놀래가지고 봤더니 밖에서 좀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암흑 속에서 세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저기 항의 전화도 많이 오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특히 냉장고가 특별한 이상이 없을런가 많이 걱정도 되고. 낮에 내린 많은 양의 비가 정전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엔 시간당 40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많은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나무가 전신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반을 투입한 한전은 쓰러진 나무를 절단하고 손상된 전신주를 복구했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지반이 좀 약해지잖아요. 엄청 큰 나무잖아요. 네. 저희 기자재, 전선하고 저 기자재를 많이 다쳤어요. 짧은 시간 동안 물폭탄이 쏟아진 광주는 이번 비로 지하철 역사 침수와 도로 물고임 피해 등에 이어 저녁 시간대에 정전까지 발생하면서 곳곳에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나흘 동안 340mm 정도의 비가 내리면서 도시가스 중단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광주 북구 용전동에서 도시가스 배관이 침수되면서 해당 마을 280가구의 가스 공급이 멈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오전 8시쯤에는 광산구 장덕동 풍영정천에서 기름때가 흘러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이를 제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고흥과 장흥, 강진 등에서는 벼와 밀, 보리 등 모두 70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섬으로 이루어진 전남 신안군에서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이용해 전국 최초로 햇빛 아동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해마다 햇빛 아동연금 지급 액수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한
99메가와트급 신안군 임자도 태양광 발전단지입니다. 축구장 120개 크기의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의 이익금 일부는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조례에 따른 것으로 발전단지 건설에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신안에는 모두 5개 섬 지역에서 37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단지가 건설됐고 만여 명의 주민들이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이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햇빛 연금에 이어 이달부터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해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상 인원은 2,200여 명, 한 사람에게 연간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저희가 금수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 그리고 저희가 신안군에 살아서 굉장히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단지와 기존 발전단지의 수익금 일부를 발전단지가 건설되지 않은 섬 지역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배당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린이들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충분치는 않지만 신안군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량이 증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매달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장성 백양사와 구례 화엄사 등 전남 지역 13개 사찰들이 지난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함에 따라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 협약을 하고 국가 지정 문화재를 부여한 사찰 65곳에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없애기로 한 전국 65개 사찰 중에 전남에서는 서남사를 비롯해 장성 백양사,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 등 13곳이 있습니다. 올해 5.18 문학상의 김형수 작가의 김남주 평전과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선정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본선에 오른 13편의 문학 작품 가운데 2작품을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주 평전은 광주 정신의 위대한 계승이며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김남주의 생애를 밀도 있게 그려내 선정됐고,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5.18 정신의 근원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나주와 한평, 무안 등에서 오는 12일까지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 알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소음 피해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라남도는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재 광주 군공항 면적보다 배가 확장된 15.3km 제곱킬로미터의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현 군공항에는 없는 소음 완충지를 추가로 확보해 전투기 소음의 주변 영향을 저감하는 내용 등을 캠페인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5.18 폄훼 왜곡 행위 등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5.18 유공자 가산점 때문에 일반 공시생 합격이 어렵다라는 일부 극우 보수층의 주장에 대해 최근 10년간 5.18 유공자 가산점이 적용돼 합격한 광주 공무원 수는 전체의 0.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등에서 5.18 폄훼 왜곡 사례를 제보받고 유포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정부 주재회의에서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는 15개 신규 국가산단 사업 시행자 선정 결과 발표와 지자체 건의, 정부 부처 답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